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ESPN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The History of Spursy, 이 Spurs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이 Spursy라고 하는 이 토트넘에게 붙어버린 원치 않는 이 태그를 떼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단순하게 토트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한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24년 원치 않는 나다움 버리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뭐뭐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떠한 성질이 있다 혹은 특성이나 자격이 있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답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Spursy 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러스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Spursy 라고 하는 말은 토트넘이 뭔가를 잘 할 것 같은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Spursy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뭔가 우승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두고서도 이제 스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스퍼지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토트넘이 이 스퍼지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남들이 나를 정의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 스퍼지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정의된 것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퍼거슨의 일화인데, 이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예전에 이 맨유가 토트넘에게 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토트넘에게 지고 있을 때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들아, 그냥 토트넘이잖아. 이 역사적이었던 이 라커룸 토크. 이 퍼거슨 감독이 얘들아, 야, 왜 그래? 그냥 토트넘이잖아. 그냥 발라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팀 토크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토트넘, 이 스퍼지 이런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뭐 토트넘은 잘 하다가도 넘어지는 게 토트넘인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죠. 그때 당시 로이킨의 2014년에 발간된 이 자서전을 보면은 I thought I knew what the group might need. 우리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느낌이 왔는데 we didn't need a big team talk.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팀 토크, 라커룸에서의 어떤 연설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토트넘 홈 경기였던 것 같은데 토트넘이 다 어떻게 뛰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뭐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그런 축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맨유가 진짜 걔네들을 완전 발라버려야겠다 라는 어떤 정신 상태만 있으면 이길 것 같았다 라고 이제 로이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퍼거슨 감독이 했던 말이 Lads, it's Tottenham. 야, 얘들아, 토트넘이잖아. Brilliant, 환상적인 팀 토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퍼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남들이 먼저 정의한 게 아닙니다. The Fighting Cock이라고 하는 이 토트넘의 굉장히 유명한 팬 포럼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2013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이 스퍼지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뭔가 잘 될 것 같다가 이제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퍼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그 단어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토트넘에 대해서 놀리고 잘 되다가도 망하는 게 토트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 토트넘다운 게 뭐냐, 잘 나가다가 고꾸라지는 거, 이게 스퍼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버린 거죠. 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2014년 5월 얼반 딕셔너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식 사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얼반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유행하는 어떤 단어들이나 사람들이 잘 뜻을 모르는 어떤 단축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퍼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2014년 5월에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냐, to consistently and inevitably fail, 지속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 to live up to expectations, 이 기대치를 못 채우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망하는 것, to bottle it, 이 버터하다, 이 버터이라고 하는 게 물병인데 이 bottle it이라고 하는 게 이 스퍼지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이 뜻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뭔가 갑자기 망하는 것. 그러니까 토트넘이 2015년, 2019년 사이에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끝에 가서 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토트넘이 망하는가?
이 부분을 결국엔 스퍼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결승선을 지나기 직전에 갑자기 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두고 스퍼지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스퍼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토트넘의 어떤 그 직관에 가는 팬들 혹은 토트넘 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토트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일단은 남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자, 두 번째 부분은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베일이 토트넘에 있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 이전의 전성기입니다. 베일,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뛰던 때 토트넘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을 다 레알 마드리드에 팔아버리게 됐죠. 당시에 베일이 떠났을 때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이적료로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적료가 8,500, 3천만 파운드. 야,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축구계로 봐도 엄청난 금액이고, 뭐, 막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가고 막 석유 재벌들이 막 돈을 쏟아붓기 이전에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한 거는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런 성공으로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은 이 돈으로 뭘 했냐? 파울리뉴, 샤들리, 솔다도, 카프에, 뭐 에릭센, 라멜라 이런 선수들을 다 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에서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only 에릭센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라멜라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disappointingly inconsistent. 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꾸준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토트넘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좋은 선수들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그 안에 약간의 soft underbelly, 약간의 말랑말랑한 뱃살이 있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뭔가 좀 강단이 있는 그런 느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스퍼지라는 단어를 더욱더 강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해리 케인이 그리고 들어오고 손흥민이 들어올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이 토트넘이 스퍼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는 그 시즌만 생각해봐도 손흥민, 알더바이럴트, 뭐 은지에, 비머, 트리피어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영입들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떠났던 선수들의 목록은 훨씬 길었습니다. 베일을 판돈으로 데려왔던 솔다도 같은 선수들, 혹은 이제 토트넘에서 꽤 열심히 뛰었던 타운젠드, 그 파울리뉴, 카푸에, 레논 같은 선수들도 이때 떠났고, 그리고 유네스 카불도 굉장히 토트넘의 믿음직한 그런 센터백 중 한 명이었는데 이때 떠났습니다.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이때 당시에 떠나보냈던 이유, 토트넘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잘했던 영입, 그리고 사실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잘한 영입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이 영입,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스퍼지라는 단어를 강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우승을 못하고 그리고 트로피를 못 드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레비가 어떤 행동을 했냐? 콘테, 무리뉴 같은 뭔가 이제 트로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 감독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맞는 환경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환경을 바꾼다고 다 성공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매니저를 데려오면서 토트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더 이 토트넘답다, 이 스퍼지라는 단어가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되게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그마 효과,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 스스로도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 역할을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낙인 이론을 깨부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정신머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임스 메디슨이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이 시즌 초에 셰필드를 상대로 굉장히 늦은 역전을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아스날을 상대로 2대2로 비기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스퍼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때 당시에 메디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팬들이랑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이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약하다, 연약하고, 버틀릿, 완전히 잘 나가다가 망해버리고, 스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all that rubbish,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기는 거 혹은 비기는 장면을 봤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메디슨이 참 깡따구가 있는 선수예요.
약간 악동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장난기가 있는 선수들이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 이거를 굽히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메디슨이 토트넘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식은 뭐 잘 나가다가 망하는 팀 이렇게는 절대 바라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쓰레기다. 라고 이제 메디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굉장한 멘탈리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퍼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치데이 고잉 팬 그러니까 경기날에 토트넘을 지속적으로 보러 가는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토트넘에 대해서 스퍼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토트넘답다는 게 뭔지 새롭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결국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인 찍힌 나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 이 둘 중에 누가 이기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로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한 인터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사실은 10경기 중에 8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부상으로 인해서 막 팀이 망가졌죠. 그래서 이 11월의 슬럼프를 보면서 이 중립 팬들이 스퍼지하다 토트넘 또 토트넘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스퍼지하다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 했냐? 이 스퍼지 태그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 애들이나 하는 말이다. schoolyard stuff. 뭐 그렇게 막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15년 동안 이 클럽이 트로피가 없었다는 것 그 현실을 자각하는 것 뿐이다. 나머지 뭐 토트넘이 토트넘 했네 토트넘은 항상 잘 나가다가 망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동기부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쨌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으면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클럽이 나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에는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변하겠다라고 말만 할 수도 없고 변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만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과거에 있던 어떤 상처들 그것들을 치워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음입니다. 저는 올해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어떤 계기 제 유튜브가 한 7.5만 명의 어떤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준 이 멘탈리티 토트넘은 토트넘다워야 한다 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나도 내가 좋아했던 축구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에 불을 살랐고 어떤 것들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에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가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뚝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건 3년간 이 유튜브를 운영해 오면서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저다운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한 해였는데 미스터 논란이 뭐 그렇지 뭐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채널에서 요즘은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다음 경기는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인데 로메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승률이 37%로 떨어졌죠. 원래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브라이튼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구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정말 토트넘다운 경기를 해주기만 한다면은 이번 경기 자체의 승리와 패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하게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행복해하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축구를 지켜보고 계신 이 토트넘의 축구를 지켜보고 계신 이 미스터 논란 구독자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응원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 선물해 드립니다.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 세우고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목소리도 아니고 내 자신 속에서 내가 그렇지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시다면은 이 시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 모두 떨쳐버리시고 결국 이 스퍼지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안 좋은 의미가 사라질 때까지 이 토트넘이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